안녕하십니까, 이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택의 하이 퍼포먼스를 위해서 선택되어지는 내부 멤브레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편의 설명에서 멤브레인이라는 단어는 얇은 전기막이고, 이 전기막은 베이프 리타드와 베이프 배리어 모두를 포함한다고 알립니다. 가변형 투습 방수지라고 불리는 인텔로가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많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인텔로는 베이프 리타드, 즉 전기 지연막이라고 제조회사인 포르클리마의 웹페이지에서 소개합니다. 자세한 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만약 내부에 멤브레인을 사용하겠다 생각했다면 전기 지연막을 베이프 리타드를 사용할 것인가, 전기장벽 베이프 배리어를 사용할 것인가, 외기와 면하는 내부벽 단열재 앞에 전기막을 사용하겠다 생각했다면 그 생각한 이유에 적합한 것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한 이유가 타당한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멤브레인에 대한 미국의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매트 라이징어라는 채널이고 구독자가 무려 95만 명이 넘습니다. 건축 전반에 걸쳐 새로운 소재, 새로운 공법을 소개하기도 하고 재료를 시험하거나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영상의 제목은 Understanding Air and Vapor Barrier Inside Your House입니다. 영상에 댓글이 한 480개 정도 달렸는데요. 댓글들을 읽다 보면 베이퍼 배리어나 베이퍼 리타드에 대한 논쟁은 찾아보기 어렵고 미국의 여러 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양한 기후대에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주법에 베이퍼 배리어를 사용하라는 것도 댓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쭉 살펴보면 단열재 외부가 개방적이라면 내부 베이퍼 배리어 사용은 괜찮다고 이해되는데요. 단열재 외부가 개방적이라는 말은 선뜻 이해하기 힘드실 겁니다. 외부 패널이 없는 구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조건들이 있을 수 있는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량 목구조에서 외벽 패널을 사용 안 할 수도 있어. 이렇게 놀랄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게 지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뉴질랜드 경량 목구조 목조주택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시공을 합니다. 노르웨이에서도 또 사례를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댓글들은 여러 의견들이 존재하는데 정답이라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목적은 또렷이 보이는데요. 내부 멤브레인이 겨울철 실내에서 덮여진 습이 외벽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단막 역할입니다. 단열재 공간 속 외부 패널과 닿는 곳에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한다. 주 목적입니다. 댓글 중 인상 깊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면서 베이퍼 배리어, 베이퍼 리타드에 대한 그런 내부 전기막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은 구글 번역을 이용했고 자연스럽게 고치고 삭제했으며 편집하였습니다. 아틸레 레버차, 저는 현재 노르웨이에 살고 있으며 이곳의 대부분 주택들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처럼 목조 구조물입니다. 외벽의 구조는 조금 다릅니다.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스터드 외부에 OSB를 설치하는데 스칸디나비아에서는 OSB를 스터드 내부에 배치합니다. 노르웨이 건축기관에 따르면 그것은 강한 전기장벽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터드의 외부에 OSB를 설치하는 것은 실수이며 스터드 내부 구조의 공기 흐름과 환기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자, 해석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질문까지 하면서 댓글을 마치는데요. 여기에 적합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위 댓글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목수들이나 그 목조주택, 경량목구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외부 패널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지를 못했을 거예요. 저는 목조주택을 시작하면서 파인 홈빌딩이라는 자료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기술들을 그때 접했습니다. 시공 방법들을 접했는데, 그때도 스마트 프레임이라고 해서 백커를 간결하게 가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철물을 사용하고 플레이트를 줄이는 그런 방법, 그리고 외부 패널이 없는 방법, 그리고 제가 한 6, 7년 전에는 뉴질랜드 가서 직접 목조주택을 탐방하면서 제 두 눈으로 확인하기도 했고요. 일전에 팀원들과 이야기하다 보니 OSB 틈새를 기밀 테이프로 밀봉하는 사람들이 있고, 단열을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위에 그 댓글하고는 완전 상반되죠. 전기 장벽 속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습의 배출을 위해서 설치를 안 한다 그러고 있죠. 노르웨이에 살고 있는 아틀레 레보차라는 사람은. 그래서 제 영상 중에 외부 패널 사이 틈을 밀봉하는 것은 아주 바보스러운 짓이다. OSB 11.1mm 패널이 열 저항값 1도 안 쳐주는데 왜 밀봉하고 있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OSB 틈새 기밀이 중요하다는 사람과 논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은 골조공사가 2주 사이에 대부분 끝나고 방통 치고 난 후에 바로 단을 집어넣고 내부 마감하기 바쁘죠. 해서 토대나 스터드 공간이 충분한 건조가 진행되기 전에 마감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은 모든 게 빨리빨리 아닙니까? 방통의 습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현실 속의 내부 마감 진행이라서 저는 한국에서는 집 시스템의 집보드도 사용은 기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외부 패널 사이를 밀봉하는 것은 지금도 저는 여전히 바보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국의 사계절과 습한 여름, 그리고 대부분 내부 패널을 치고 있는 실정에서 외부 패널이 없는 개방형 공법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개방형 공법을 사용하는 온화한 기후이지만 비가 자주 오는 뉴질랜드나, 그리고 아주 기후가 추운 노르웨이에서도 개방형 공법이 공유되는 것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OSB 틈새 이야기하다가 개방형 공법까지 얘기를 했는데, 마무리를 하자면 단열을 위해서 외부 패널 조인 자리 OSB 틈새를 밀봉하기보다 외부 타이백을 밀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타이백 하단을 기밀 테이프나 우레탄 실리콘으로 콘크리트에 완전히 밀착시켜야 하고, 바람이 전혀 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겹치는 조인트 자리에도 테이프로 밀봉하고, 탁하는 테이핑 자리 외에는 절대 박지 말기, 이것을 지키는 것이 훨씬 단열 성능을 높인다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스터드에 내외부로 패널을 이중 설치하는 곳이 많습니다. 단열 공간인 내부에까지 합판을 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완전하지 않지만 베프 리타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뒤에서 결론을 내리면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